오늘은 발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 중에 하나인 당뇨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당뇨가 발이 달렸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당뇨가 걸린 사람의 발에 상처가 나서 잘 아물지 않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당뇨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 당뇨가 어떤 질환이고, 그리고 또 당뇨가 생긴 분들이 발을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면 좋은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게 될 거예요. 일단은 당뇨가 어떤 질환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가지를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 탄수화물의 최종 대사물이 포도당이에요. 이 포도당이 혈중에 떠다니고요. 마치 현금처럼 우리가 무언가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쓰이는 에너지원이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혈중에는요, 일정한 포도당이 계속해서 농도가 유지되어 있어요. 24시간 정도 사용할 현금을 항상 우리 혈액 속에다가 이렇게 딱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에너지를 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 현금이 너무 많아지면은 어때요? 오늘 하루 동안 쓸 거보다 현금이 많이 들어왔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하죠. 자, 그게 인슐린이에요. 혈중의 포도당이 갑자기 늘어났다 그러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면서 이 혈중에 있는 포도당의 일부를 세포 속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세포는 그 포도당을 지방의 형태로 바꿔서 나중에 또 돈 쓸 일이 생길 때 꺼내 써야 되니까 지방 형태로 바꿔놨다가 밥을 굶거나 이러면은 그걸 다시 녹여서 다시 에너지를 만드는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당뇨병이라는 거는 혈중에 인슐린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점점 정상치보다 이제 늘어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당뇨병인데요.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어요. 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비량 자체가 줄어들거나 아예 이제 안 되고, 그러면은 인슐린이 작용을 못하니까 이제 혈중에 당이 계속 떠다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인슐린을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주사를 통해서 계속 하루에 몇 단위씩 정기적으로 공급을 받게 되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 분들은 2형 당뇨를 앓고 있어요. 2형 당뇨라는 거는 인슐린은 제대로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열어서 이 포도당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이 세포에서 무언가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럴 때는 요거를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약들을 쓰게 되죠. 여러분들이 당뇨가 생겨서 먹는 약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데 작용을 하는 그런 약들입니다. 일단은 정상 혈당은 공복에 한 80에서 100 사이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후 한 2시간 정도가 됐을 때 140 밑으로 떨어져야지 정상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게 워낙 내가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내가 당뇨가 있나 없나 여러 번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조금 더 평균치를 내기 위해서 당화혈색소라는 거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 있고요. 혈색소라는 게 있는데 혈중에 있는 당에 의해서 이 혈색소가 당화가 되어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라는 건 한 120일 정도, 4개월 정도를 살아요. 그래서 혈중에 4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당이 유지가 됐느냐를 이 당화혈색소가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당화가 된 혈색소가 전체 혈구 중에서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는가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게 6% 미만일 때를 정상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당뇨라고 하면은 공복 혈당이 120이 넘어가거나 혹은 식후 혈당이 식후 2시간에 쟀을 때 200이 넘어가거나 혹은 당화혈색소를 쟀을 때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당뇨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당뇨 관리를 위해서 약을 처방을 받거나 생활 관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일단은 당뇨는요, 당뇨 자체가 위험한 질환은 아니에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위험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좀 방만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 수치가 혈중에서 높아지게 되면 혈액이 좀 산성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탄산음료에다가 무언가 이렇게 딱 넣어보면은 공기 중에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부식이 되는 것처럼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혈액이 산성화가 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조직 세포들이 좀 잘 파괴가 돼요. 그래서 혈관들이 아주 가느다랗고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부위일수록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위가 대표적으로 우리 망막 같은 데죠. 그래서 당뇨가 생겨서 이 망막에 혈관들이 죽어서 망막 변성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뇌나 뇌 혈관들도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신경이 좀 잘 막힌다든지 아주 작은 경색들이 이제 늘어난다든지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힌다든지 하는 일들도 잘 생기고요. 또 혈관이 아주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신장이에요. 신장에서 계속해서 하루에 한 50리터 가까운 소변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파괴가 되면서 신부전이 생기면서 신장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거나 혹은 말초신경들이 좀 손상이 되면서 이렇게 저림증이라든지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몸에 여기저기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특히나 우리 몸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곳이 발이에요. 발은 워낙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가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에 혈관들이 파괴가 되면서 상처가 나도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발에 있는 혈관들이 손상이 되면서 발의 저림증이 좀 오래 간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무뎌지니까는 다치는 것도 잘 모르고 뜨거운데 기었는지도 잘 모르게 되니까 오히려 또 다치기가 더 쉬워지고 또 그렇게 다치면은 잘 아물지가 않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당뇨발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게 어느 정도 심하냐면요, 이게 통증도 잘 못 느끼고 하다 보니까 관리를 잘 못해요. 우리가 아플 때는 아픈 걸 계속 신경을 쓰면서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게 감각도 마비가 되다 보니까는 들여다보지를 않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리가 이렇게 점점 썩어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절단을 해야 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혈당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몸에 상처가 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조심을 하고 발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나쁜 영향, 혈관 질환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1순위는 흡연이에요. 우리가 흡연을 하게 되면 니코틴이 말초에 있는 혈관들을 많이 수축을 시키게 되고요. 타르가 직접 혈액을 많이 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가느다란 혈관들이 문제를 일으키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되고요. 맨발로 이렇게 걷는다든지 이러면 발에 상처가 나기가 쉽겠죠. 너무 딱딱한 구두를 신는다든지 그러면 발이 순환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쪼그려 앉는다든지 책상 다리를 하고 앉는다든지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들도 발이 많이 저리잖아요. 특히나 이런 자세들은 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차갑게 하거나 뜨겁게 하거나 이런 온도 변화를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발이 디거나 이런 일들도 잘 생길 수 있으니까 발에 온열기구를 너무 무리하게 사용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좀 자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발을 좀 따뜻하게 잘 관리를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좀 이렇게 두툼한 양말을 신고 다니는 것도 좋고 구두도 신발도 좀 푹신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좋고요. 세수를 하고 나서 발을 닦고 나서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이물질들이나 물기를 좀 깨끗하게 잘 말려주는 것도 중요하죠. 일단은 한의원에 이런 분들 당뇨발로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침치료예요. 화상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때 텔레비에서 뭐 화상 환자가 침을 막 맞고 침을 맞았더니 화상이 흉터도 없이 이렇게 싹 아물고 이런 게 한번 이렇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침을 꽂아 놓으면은요, 침 주변으로 혈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돼요. 평상시보다 한 3배 이상 말초 혈액 순환량이 이제 증가가 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말초 혈액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요, 상처가 더 빨리 복구가 되고 더 완전하게 재생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부위에 이렇게 마치 고슴도치를 만들듯이 침을 아주 촘촘하게 꽂아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빠르게 흉터 없이 재생이 더 빠르게 촉진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효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약침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뱀독이나 공독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뱀독은 좀 재생력을 높여주고요. 공독 같은 경우에는 혈액량을 늘려줘서 이런 재생을 또 촉진을 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있죠. 그래도 잘 재생이 안 되는 경우에 사용할 만한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거머리 요법입니다. 러시아 같은 데서는 거머리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자기가 어디 상처가 나거나 한다 그러면은 약국에 가가지고 거머리를 사다가 할 정도로 거기서는 흔하게 사용이 되는 요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잘 사용되지 않는데 이게 꽤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거머리가 여러 가지를 분비를 해요. 피를 빨 때. 일단은 피가 지혈이 되거나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 지혈되지 않고 맑게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헤파린이라는 걸 분비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거를 자기가 물고 떨어졌는데 얘가 죽어버리면 나중에 또 피를 못 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방 개체가 잘 살아남을 수 있게 이 상처를 또 잘 재생되도록 하는 그런 걸 같이 분비를 해줘요. 그래서 아주 재생이 빠르게 복원이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버거스시병이라든지 당뇨발 환자들한테 거머리 요법을 사용을 해보면요,
거머리가 문 자국 주변으로 살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재생이 안 될 때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당을 잘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이 당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당뇨약을 먹고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당뇨약이라는 거는 인슐린을 짜주거나 아니면은 억지로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밀어 넣거나 하는 작용을 하는 약들이에요. 그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 몸의 인슐린이 점점 고갈이 되고요. 그리고 세포의 저항성은 조금씩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부터 당뇨약을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엔 나중에는 점점 약이 두 알로 늘어나고 용량이 늘어나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관리가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인슐린을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차츰 이제 악화가 되게 돼 있어요. 당뇨가 생겨서 내가 약을 먹고 있다 그러더라도요. 반드시 생활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약의 용량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당뇨 전 단계에서 내가 좀 철저하게 생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거예요. 식사도 좀 천천히 하고 평상시에 운동도 좀 같이 병행을 하면서 내가 당뇨약을 일찍 시작하지 않도록 그렇게 생활 관리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이제 당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한테 처방을 해드리는 약이 있는데요. 청열해당환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괜찮습니다. 초기 당뇨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당뇨약을 쓰지 않아도 요 약만으로도 잘 관리가 되는 편이고요.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도 당 관리가 안 될 때 같이 병행해서 처방을 해드리게 되면은 수치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죠. 그리고 반드시 운동을 좀 많이 해주세요. 식사를 하고 난 뒤에 혈당이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바로 운동을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 30분 정도 큰 근육을 사용을 하는 게 당을 더 많이 소모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엉덩이, 허벅지 이런 데 있죠. 그래서 걷거나 달리거나 이런 운동들이 가장 좋습니다. 체중하고 당뇨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체중이 10kg만 빠지더라도 혈당이 10에서 20 정도가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내가 과체중이고 당뇨까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제일 첫 번째 하시면 좋은 일이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내가 체중을 좀 낮추고 잘 유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당뇨약을 쓰는 거를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과 그리고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 하나인 당뇨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일단은 내가 당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습관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병,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당뇨도 있고 최근에는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도 성인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인병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의 습관이 뭔가가 좀 문제가 되어서 내 몸이 지금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병이 왔다 그러면 먼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 번 정도는 되돌이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좀 건강하게 잘 살아봐야지. 운동도 좀 하고 식사도 좀 줄이고 좀 더 좋은 음식들을 내 몸에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걸린 이 질환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더 건강한 길로 인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관리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